안녕하세요. 소통학교 TV의 강정흔입니다. 요즘 MBT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물론이고 또 이곳저곳의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MBTI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나 자신에 대한 그 관심, 나 자신이 과연 어떤가 하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갈증, 이런 것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MBTI를 우리 일상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도 약 23년간에 걸쳐서 MBTI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강의하는 장면에서 생각해냈고 또 발견해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팁입니다. 이 MBTI 하면 많은 사람들이 16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6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기 전인 그 가장 기초적인 4가지 선호지표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성격은, 심리라는 것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구분해 놓은 이 가장 기초적인 4가지의 선호지표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그 4가지 선호지표를 기억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또는 나 자신을 볼 때에 이렇다, 저 사람은 좀 저렇다 이렇게 좀 약간 주관적인 관점을 갖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MBTI에 대해서 말씀드린 4가지 선호지표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사람을 상대 색깔에 맞게, 그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갖게 된다는 힘을 갖게 된다는 점을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16가지 너무 힘들다 하시면 4가지 선호지표라도 확실히 기억하고 계셔서 이래서 저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이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라고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을 일상에서 좀 많이 하기를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 내가 이래서 요즘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구나, 이런 데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있구나라고 자기를 이해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많이 원하는 자기의 발전, 자기 성장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ISTJ라는 사람이라면 MBTI 검사를 한 결과가, 그러면 나는 ISTJ구나, 그래서 내가 이러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죠. 그리고 일상에서 자기의 특징을 자꾸만 거기에 이렇게 한번 대입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맞아, 그때 그런 내용도 있었지라고 자기를 이해하는 것은 좀 자기 일상을 좀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발전이라는, 자기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거 자체로는 좀 부족하죠.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이해를 넘어서 우리는 성장하는 데 있어서 MBTI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ISTJ라고 한다면 ISTJ라는 것은 4개의 선호지표 중에서 내향을 선호하고 감각을 선호하고 사고를 선호하고 판단을 선호했기 때문에 ISTJ라고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쪽에 있는 기능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ISTJ의 왼손에 있는, 다시 말해서 반대쪽에 있는 기능은 ENFP일 겁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그리고 직관적인, 그리고 감정형인, 그리고 인식형인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 왼손에 있는 ENFP라는 기능을 의식적으로 쓸 수 있는 힘까지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을 넘어서 나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MBTI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타인에 대한 관찰을 좀 더 많이 해보는 겁니다. 이 MBTI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쟤 너무 시끄러워, 쟤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해, 쟤 왜 이렇게 아주 사람이 비판적이지? 라고 이렇게 사람을 자기의 주관적인 기준을 갖고 바라봤던 것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 비난을 멈춘다는 것은 상대와 호응적이고 협력적이고 더 나은 소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MBTI를 사용해서 아까 제가 권유해드렸던 최소한 4가지 선호 지표라도 기억하고 상대를 이렇게 상대의 빛깔을 구분할 수만 있다면, 이래서 이렇구나, 저래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상대와 나와의 좋은 관계로 접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MBTI를 해보신 검사를 통해서 자기가 무슨 유형인지 아신 분들은 설명서를 보다 보면, 해석을 보다 보면 열등 기능이라는 게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열등 기능이라는 것은 잘 안 써지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열등 기능을 의식적으로 써야만 가능한 기능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잘 안 써지는 그 열등 기능으로 인해서 좀 더 자기의 스스로 생각할 때 단점이다, 부족함이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 열등 기능을 쓰는 노력을 하시는 것도 MBTI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 MBTI를 잘 알고 있는 동료들, 요즘에 주변에 많죠? 또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MBTI에서 나오는 용어들, 16가지 지표가 아니어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선호 지표에 대한 용어들을 서로 자꾸 나누는 겁니다. 외향, 내향 이런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잘 쓰다 보면 사람을 단정하는 습관, 버릇, 이런 것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외향이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자꾸만 모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상대와 나를 이해하는 그런 힘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MBTI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용어들을 많이 이렇게 서로 나눈다면 MBTI를 잘 활용하는 또 하나의 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5가지 팁에 대해서 제 경험적인 요소였습니다만은 정리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구라고 하죠. MBTI는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도구. 우리가 잘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도구지만 잘 안 쓰면 별로 이렇게 효용성이 없는 소위 이론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MBTI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써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또 행복의 꽃을 피워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